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지혁은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누구의 심장으로 살아남게 되는 건지부터 떠올렸는데요. 준비한 심장 들어옵니다. 차가운 조명이 이지혁의 눈동자 위에서 흔들렸고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퍼지자 손끝 감각부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지혁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의료진의 분주한 그림자를 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선명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어요. 지은호였습니다. 이지혁이 끝까지 밀어냈던 사람, 비혼주의라서라는 말로 멀리 보내놓고도 마음은 놓지 못했던 사람. 혈압 떨어집니다. 승합제 올려요. 박동 불규칙합니다. 짧고 날카로운 말들이 공기를 갈랐고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인의 의지로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이지혁은 속으로 아주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의식이 끊기는 순간 수술실 밖에서 이상철의 손이 벽을 더듬다 주저앉았습니다. 정년 퇴직한 뒤에도 가족의 버팀목이었던 이상철이었는데요. 그날만큼은 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대어야 했습니다. 이상철은 입술이 떨려서 말을 못했고 김다정은 남편의 어깨를 잡고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먼저 올라오면 이지혁이 정말로 떠나버릴 것 같아서요. 여보, 이걸 왜 이제야? 김다정은 원망을 꺼내려다가 이상철 얼굴을 보고 말이 끊겼습니다. 며칠 사이 더 늙어버린 듯한 얼굴, 깊게 패인 다크서클, 말라버린 뺨. 이상철은 늘 정직했고 고지식했지만 그 고지식함으로 가족에게 불안만큼은 숨기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신한테까지 무너지기 싫었어. 이상철이 겨우 내뱉은 말에 김다정은 울다가 웃듯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미안해서요. 혼자 견뎠을 남편이 떠오르자 원망이 죄책감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조옥래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조옥래는 숨이 차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사돈 김장수도 같이였는데요. 김장수는 눈빛이 흐릿하다가도 혁이 어디 있냐는 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김장수는 치매로 먼저 떠난 아내를 보낸 뒤부터 기억이 아니라 감정으로 사람을 붙잡는 법을 배웠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혁이 살려야지. 조옥래는 그 말 한마디로 복도 공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말이 사라지고 기도만 남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 기적처럼 전화가 울렸습니다. 심장 기증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합니다. 기쁨이 먼저 올라와야 정상인데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이상철은 기적이 늘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사람이었거든요. 왜 하필 지금이지? 라는 의심이 목구멍을 찔렀고 그 의심은 곧 사람 하나의 얼굴로 이어졌습니다. 박진석. 수조이 그룹 회장 박진석.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고성이라는 야망의 얼굴을 아내로 두고 있는 사람. 이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쥐었습니다. 발신 번호가 병원이었는데도 이상철의 머릿속에는 박진석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내가 너희 아들 살려줄 수도 있어. 이상철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이상철은 분명히 들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박진석이라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협박이었으니까요. 수술이 시작됐고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이 어딘가에 앉아 있지도 울지도 못한 채 병원 로비 기둥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늘 밝고 책임감이 강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떤 책임도 질 수 없어서 더 괴로웠어요. 내가 옆에 있으면 흔들릴까봐. 내가 옆에 있으면 살려달라고 매달릴까봐.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거절은 차가웠는데요. 이상하게도 이지혁의 눈빛은 한 번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모순이 지은호를 더 망가뜨렸습니다. 마음이 끝나지 않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때 박성재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이자 수조이 그룹의 후계 라인에 서 있는 본부장이었고 동시에 지은호를 짝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여기 있었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지은호가 도망치듯 숨고 있었다는 걸요. 은호야. 박성재가 부르는 순간 지은호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여기 있어도 돼? 박성재는 늘 호탕한 척하지만 지은호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기 감정이 튀어나오는 순간 지은호가 더 멀어질까 봐요. 성재 씨나 지금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지은호가 겨우 내뱉자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 순간에도 지은호의 마음이 이지혁에게 가 있다는 걸 박성재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박성재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면 지은호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수술실 앞에서는 이지환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남동생이었고 한때는 누구보다 단단한 체육학과 출신이었지만 연인에게 배신당한 뒤 삶의 의욕이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지환은 그날만큼은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사실은 감정이 너무 커서 얼굴에 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되냐? 이지환이 혼잣말처럼 뱉었을 때 옆에 있던 박영라가 그의 손등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박영라는 대학원생이자 화가였고 우아하고 조신했지만 그 조신함 속에 단단한 고집이 숨은 사람이었어요. 박영란은 이지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늘 붙어 있었고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환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박영란의 목소리는 낮았는데요. 그 낮은 목소리가 이지환의 가슴을 더 세게 쳤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위로가 더 아프니까요. 그렇게 모두가 자기 방식으로 버티고 있을 때 병원 VIP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아름다운 외모로 사람의 시선을 훔치듯 다니는 사람이었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계산해 온 사람이었어요. 고성희는 박진석과 결혼하면서 신분 상승을 이뤘지만 그 안에서 진짜로 얻은 건 안정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성희는 그 통제를 깨부수러 온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이지혁 수술 중이죠? 고성희가 간호사에게 묻는 그 말이 너무 태연해서 이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철의 눈빛이 고성희를 찔렀고 고성희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심하세요, 아버님. 이번엔 정말 살 겁니다. 고성희의 말투는 위로처럼 들렸는데요. 이상철은 그 말에서 위로가 아니라 확신을 들었습니다.
확신은 보통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김다정이 고성희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고성희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직접 병원에 연락하셨거든요. 그 순간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의 이름이 나오자 사람들은 동시에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대가였어요. 박진석은 공짜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상철은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조건을 걸었어? 조건 없어야 정상인가요? 고성희는 되묻듯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얇아서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희는 늘 권력에 욕심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욕심이 아니라 공포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번 심장 원래 이지혁 이름으로 잡혀있던 게 아니에요. 고성희의 한마디에 김다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단이 바뀌었어요. 누가 바꿨는지는 저도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요.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사람처럼 말을 던졌습니다. 이 심장, 원래는 수조이 쪽 사람에게 갈 심장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멀리서 박성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 옆에 서 있다가 고성애 쪽을 바라봤는데요. 그 눈빛이 모른다가 아니라 들켰다에 가까웠습니다. 지은호는 그 표정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성재 씨 무슨 일이야?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모든 게 시작될 것 같아서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이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김다정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옥래는 그저 살았다를 반복했고 김장수는 멍하니 하늘을 봤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숨을 내쉬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몇 시간 뒤 이지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이상철의 얼굴이었고 그 뒤로 김다정, 그리고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는데요. 이지혁이 눈을 깜빡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 왔어? 그 한마디에 지은호가 무너졌습니다. 거절당했던 기억이, 원망이, 그리움이 한 번에 올라왔거든요. 왜 이제야 이렇게. 지은호가 말을 잇지 못하자 이지혁은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지은호의 손등을 건드렸습니다. 미안 내가 겁나서. 이지혁의 고백은 짧았는데요. 그 짧음이 오히려 진짜였습니다. 이지혁은 누구보다 유능하고 잘생긴 얼굴로 늘 정리된 삶을 사는 척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감정에 취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혼주의라는 말로 감정을 잘라내며 살았던 거고요. 그런데 그날 밤 이지혁이 잠든 사이 병원 기록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장 기증자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 누군가에 의해 열람됐습니다. 열람자 이름은 박진석도 고성희도 아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사람의 아이디에는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AP그룹 비서실 -건 한 대행. 그 순간 회복실 밖 복도에서 박성재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고 눈빛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형, 너 그 심장 그냥 받은 거 아니야. 박성재는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진석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은 늙지 않는 사람처럼 단단했고 눈빛은 여전히 사람을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야, 오늘부터 말 조심해.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한 거예요? 박성재가 참지 못하고 묻자 박진석은 웃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난 사람을 살렸을 뿐이다. 대가 없이요? 대가는 이미 받았지. 박진석의 말이 끝나자 박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받았다는 거예요? 박진석은 한 발 다가와 박성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AP그룹. 그 한 단어가 복도를 칼처럼 갈랐습니다. 박진석은 이 지역을 살리면서 동시에 이 지역의 회사까지 손에 넣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사람을 살리려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서 잡으려 한 거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 지역의 회복 경과를 확인하던 담당이가 이상철을 따로 불렀습니다. 담당이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했는데요. 이식된 심장 조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증자의 가족력이 특정 유전 표지와 일치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철은 멍해졌고 김다정은 서류를 보다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에 적힌 유전 표지 코드가 우연치고는 너무 익숙했거든요. 그 코드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몇 달 전 박영나의 간이식 적합 검사에서 본 적이 있는 코드였습니다. 박영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그 심장. 이지환이 박영나를 바라봤고 박영나는 말끝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회복실 문 앞에서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아직도 본인이 어떤 심장을 가졌는지 모른 채 잠들어 있었어요. 지은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심장이 영나랑 연결돼 있다고? 그리고 그 연결의 끝에는 결국 고성희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병원 밖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요.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 심장 절대 누구한테도 출처 들키면 안 돼요. 상대가 묻자 고성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냐고요? 고성희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그 기증자 살아있었어야 할 사람이었거든요. 전화가 끊기고 고성희는 차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웃는데 얼굴은 울기 직전이었어요. 그 웃음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지혁은 살아났는데요. 이지혁이 살아난 순간부터 수조이와 AP그룹의 전쟁, 그리고 고성희가 숨겨온 진짜 가족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만큼은요. 그리고 그 전쟁의 첫 번째 폭탄은 이지혁이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하게 될 한마디일 겁니다. 내 심장 누구 거야? 그 질문에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상철일까요? 박진석일까요? 고성희일까요? 아니면 지은호일까요?